자,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적어주세요. 자, 전기 오류, 수정이익,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자, 뭔가요? 자, 우리 전기 오류 수정이익하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여러분들 원래 수익하고 비용은 2월이 안 되죠. 그죠? 2월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거에 수익하고 비용을요, 잘못 적은 거 잘못 적었어. 그걸 과거에 잘못 적은 걸 올해 발견을 한 거예요. 올해. 예, 그럼 과거에 잘못한 수익 비용을 올해 적으면 그건 성과가 왜곡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부채 자본이야. 어차피 누적이 2월 되는 애니까 과거에 잘못한 자산부채 자본을 올해 연도에 잡는 건 그건 조작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과거에 잘못한 수익 비용을 우리가 올해 연도에 잡는 건 그건 조작이 성과평가가 잘못된단 말이에요. 항상 단기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전기 오류는 과거의 오류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오류를 단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단기 수정하는 겁니다. 단기에 수정해서 이익으로 처리했다가 전기 오류 수정이고요. 그걸 손실로 처리했다가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입니다. 알죠? 자, 그럼 전기 오류 수정이익은 어떨 때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 이거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거 마인드맵 그려보세요. 과거에 이익이 과소됐대요. 그럼 과거에 이익이 과소됐다. 그러면 이걸 단기에 발견을 했어요. 과거의 이익이 과소가 됐어. 그렇죠? 그럼 과거의 이익이 과소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수익이 누락되거나 과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비용이 과대될 수도 있는 거죠. 이익이 과소되는 사유는요. 이거를 단기에 발견을 한 거예요. 알죠? 그럼 단기에 발견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단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단기에 이익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일단.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전년도의 오류를 우리가 과거의 오류를 단기에 수정했습니다라는 계정값을 적어달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냥 과거의 수익 비용을 그냥 올해 수익 비용으로 계정값을 그냥 본래 계정값을 써버리면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용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이용자들이 과거의 오류를 단기에 반영했는지 아니면 단기의 수익 비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하진 않은 오류가 있어요.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한 오류가 이렇게 중대한 오류가 아닐 때가 있어요. 알죠? 그럼 우리가 중대한 오류면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이 크면 중요하니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단기에 우리가 미리 이거 예비서 할게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조작은 조작이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면은요 귀찮아. 맞죠? 그래서 귀찮아서 이때는 우리가 뭐로 처리하냐면 영업의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 처리하는데 근데 이게 중대한 오류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익 쪽이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이익 잉여금은 자본이고
자본에 하는 건 조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오류면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성과평가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니까 이건 수익 처리하지 말고 왜냐면 영업외 수익 처리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조작은 조작이지만 네, 그렇게 성과평가 뭐 우리가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그 금액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얘는 금액이 크니까 자본에 넣으라라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이익 증가시키라고. 되세요? 자, 반면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과거에 이익이요. 과거에 이익이 과대됐던 거예요. 과대. 과거에 이익이 과대가 된 거예요. 과거에 이익이 과대. 과거에 이익이 과대. 자, 과거에 이익이 과대가 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이번에는 거꾸로죠. 수익에 과대거나, 맞죠? 수익에 과대거나 아니면 비용에 누락, 오어, 과소. 맞죠? 이게 대표적이죠? 되세요? 그럼 이걸 단기에 발견을 했으면 어떻게 이익을 줄여야죠, 여러분들. 단기에 발견을 했으면 이익을 감소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중대한 오류예요. 그럼 중대한 오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여야 되겠죠? 이익하고 우리가 미처분 이익여금 같이 가니까. 그럴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게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영업의 비용을 떠는 거예요. 그냥 금액이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절. 말 문제도 대비하셔야 돼요. 이거 연매되면 오류 수정에서도 이렇게 시험이 내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례 좀 들어볼게요. 여기서 또 이중세무종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이중세무종 있었죠,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우리 회사가요. 보실게요. 우리 회사가 X1년도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았어. 근데 외상으로 팔았으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적고 대변에 뭘 적어야 되냐면 제품 매출 같은 거 수익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깜빡한 거예요. 깜빡한 거. 그러면 지금 사례에서는 얘가 되겠죠? 지금 사례에서는 X1년도에 요거란 거죠. 수익 누락. 맞죠?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안 잡은 거잖아요. 맞죠? 안 잡아가지고 이걸 X2년도에 발견해. X2년도에. 그렇죠? 이걸 X2년도에 발견해가지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을 늘린 거예요. 뭐 이건 조작 아니죠? 어차피 자산이 이월되는 거니까. 맞죠? 근데 X2년도에 제품 매출 쓰면 그 미친놈인 거예요. 제품 매출은 분명히 X1년도에 있었잖아요. 있었으니까 X2년도에 발견했으면 죄송해요. 제가 X1년도에 수익을 누락해서요. 이익이 과소가 됐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익을 늘려줄 거예요. 알죠? 근데 제가 앞으로 여기에 전기 오류 수정이 이렇게 쓰면은 그냥 중대한 오류가 아닌 거예요. 제가 중대한 오류면 이익잉여금이라 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오류여가지고 지금 사례에서 얘 있죠? 지금 사례에서는 뭐냐면 회사가 영업의 수익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근데 세법 보세요, 세법. 근데 세법은 뭐냐면 야 바보야 X1년도 해야지 바보야.
맞죠? 그래서 X 1년도에 2분기에 썼어야 돼. 차변에 외상 매출금 같은 채권 늘리고, 그다음에 대변에 제품 매출과 같은 매출 늘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건 X 1년도에 썼어야 돼. 맞죠? 그럼 X 1년도에 세무조정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있을 거냐면 일단 세법상 수익에 가산해야 되니까 입금 산입일 거예요. 자, 입금 산입이고 자산의 차이면 바로 유보죠, 여러분들 뭐. 그렇죠. 그래서 입금 산입 채권 유보.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법 입장에서는 X 2년도에는 분기 끊으면 안 되죠. X 1년도에 썼을 거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도 유보 추인이 나와요. 여러분들, 선생님 소멸되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유보 추인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 장부는 채권이 150 증가했죠. X 2년도에. 하지만 세법은 채권이 0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채권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세법상 채권이.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고요. 되세요? 바로. 그 다음에 장부는 수익을 증가시켰지만 세법은 수익이 0이어야 되잖아요. X 2년도에는. 맞죠? 그럼 세법상 수익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요? 첫 X 1년도와 X 2년도의 세무조 한번 보세요.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유보, 마이너스 유보. 요거 유보 추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소멸 이건 우리가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우리가 유보 추인을 한다라고 했죠. 맞죠?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나중에는 장부상 자산 0, 세법상 자산 0으로 같아지는 거죠. 맞죠? 금액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X 1년도에는 이렇게 되죠. X 1년도에는 세법이 장부보다 자산이 150이 많죠. X 1년도에는 세법이 장부보다 자산 채권이 150 많잖아요. 맞죠? 근데 X 2년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150으로 같아요. 맞죠? 둘 합치면 X 2년도 우리 자산 누적이니까. 맞죠? 채권 150. 세법은 X 2년도에 분기가 없으면 채권 150이죠. 그러면 X 2년도에 장부와 세법의 채권 자산이라 할게요. 자산이 같아요. 150으로. 그럼 차이가 났던 150이 해소가 됐죠,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 유보의 추이는 바로바로 힘들어요. 몇 번 계속 하고 내가 문제를 접해서 유보 추인을 계속 게이지 쌓는 거다라고 했지 완벽하게 원샷으로 처리하는 유보 추인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유보 추인 다 사람들도 여러분 유보 추인 같은 거 할 때요. 계속 연습해서 했지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 없어요. 알죠? 실제로 저도 모르는 아직 유보 추인도 많고. 알죠? 그래서 우리가 유보 추인이나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일부 소멸하면 일부 추인인 거고. 맞죠?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우리가 완벽하게 없어지면 완벽하게 추인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차이가 150 났다가 없어졌죠. 차이가 완벽하게 150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인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테카 할 때 소멸되면 둘 다 0으로 같아져서 추인인 거고. 지금은 150으로 X 2년도에 같아졌으니까 추인이 되는 거고. 알죠? 계속 게이지 쌓아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한 건 그냥 유보 추인 하셔라. 그거 유보 추인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지금은 제가 중대한 오류 안 했잖아요. 지금 중대하지 않은 오류 했죠. 그럼 이제 중대한 오류 할게요. 그래서 회사가 이게 중대한 오류면 수익 잡으면 안 되죠.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자본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송하지만 이잉이라고 할게요. 이잉은 이익잉여금이에요. 받아들여 여러분들. 알죠? 팔 아파서 그래, 팔 아파서. 알죠? 컴퓨터 입력하는데 뭐가 팔 아파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쓴다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플레임 안 쓰시잖아요. 잘. 그죠? 알고 있어요.
자, 보죠.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장부에서는 이번에 수익이 아니라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수익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 늘린 거예요. 됐죠? 근데 세법은 똑같죠. X 2년도에는 분개하면 안 되지. X 1년도에 분개해야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바로는 힘들죠. 왜냐면 딱 봐도 재무 상태, 둘 다 재무 상태표 계정이에요. 그죠? 둘 다 재무 상태표 계정입니다. 맞죠? 동의되시죠? 재무 상태표 계정이니까 아마 세무 수정 두 줄 나올 거예요. 두 줄. 일단 오류 수정 보기 끊어볼게요. 해보면 자, 오류 수정 보기 해보죠. 자, 일단 장부상 자산은 150, 세법상 자산은 0. 맞죠? 그럼 자산의 감소, 채권이란 자산의 감소죠? 동의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을 150 늘렸죠. 이익잉여금이 자본이니까. 자본을 150 늘렸지만 세법은 자본을 늘리면 안 되죠. X 2년도에는. 그럼 자본이 세법이 감소해야 돼요. 그럼 자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류 수정 분개를 끊었더니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두 줄짜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저는 앞으로 뭐 할 거냐면 야매 두 번째를 할 거예요. 야매 두 번째. 야매 두 번째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왼쪽이면 가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오른쪽이면 차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건 할 수 있죠.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유보잖아, 무조건.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자본이 우리 기타라고 하죠? 기타.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 앞에는 어차피 차감주정 묻잖아요. 차감주죠? 맞죠? 차감주정이니까 뭐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 송금 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셔도 차감주정. 자,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기타. 자, 오늘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왼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산종 나오겠죠. 그래서 가산조정,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기타. 됐나요? 이렇게.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이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얘보다는 좀 이따 뒤에서 할애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회사가 중대한 오류여 가지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무조건 입금 산입 기타를 무조건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요거 입금 산입 기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물론 감가상각비에서는 우리가 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위주로 돼요. 알죠? 연결시키세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주성 유지해야 돼. 자, 이제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쪽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뭐냐면 회사가 X1년도에 임차료를 20원 내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X2년도에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근데 회사가 누락한 거예요. 분개를. 차변의 임차료. 맞죠? 왜냐면 우리가 약정했으니까 우리가 그 약정한 발생주의잖아요. 임차료 발생했으니까 돈 나간 날이 아니라 발생했다라는 정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금 안 적은 거예요. 알죠? 근데 세법은 근데 요거를 단기에 발견을 한 겁니다. 단기에 발견 X2년도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잖아요, 요거. 방금 사례로 따지면 얘죠. 이번엔 얘죠, 얘. 이번에는 우리가 비용을 누락했죠, 비용 누락. 전기에 과거에 비용 누락했잖아요, 과거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누락했죠. 누락한 걸 단기에 발견했으면 우리가 이익이 줄잖아요, 비용 누락했으니까. 맞죠? 아, 이익이 과대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과대했으니까 이익을 줄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이때는 영업의 비용. 맞죠? 그리고 중대한 오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 알죠? 죄송해요. 자, 보시면. 아유. 뭐야. 무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비용 잡으면 비용. 요 비용입니다, 비용.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다라는 비용 잡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X연도 돈 나갔으니까. 하지만 세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법은 야, X년도에 분기 끊었어야지. X년도에 차변에 임차료 20, 대변에 미지급 비용 20 또는 미지급금 20. 주로 미지급 비용이 결산해야 하는 거니까 20. 그러면 전년도의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마이너스 6호일 거예요. 일단 송금 산입이잖아, 여러분들. 임차료라는 비용, 세법상 비용이 가산해야 되는 거니까 송금 산입. 그렇죠. 부채 차이면 플러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인데 차감 주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아시고. 그러면 세법상 X2년도의 분계는 미지급 비용을 준 거예요. 맞죠? 세법은 X2년도에 이거는 미지급 비용을 낸 거다. 맞죠?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감소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세무조정 안 해도 돼요. 분계 끊어서. 추인이에요. 왜냐하면 차이가 나는 부채가 미지급 비용이죠. 아니, 미지급 비용이 세법이 많아요, X1년도에는. 많았다가 X2년도에 미지급 비용은 지급하면 감소하잖아요, 지급. 맞죠? 감소하니까 차이가 20 많았던 게 세법이 이제 차이가 둘 다 0이 됐으니까 해소가 됐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분계를 안 끊고 바로 반대 세무조정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보 추인이 훨씬 빨라요. 빠르고 정확하죠. 그렇죠? 왜냐면 두 번째 연도에는 고생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연도에는 분계 끊어서 하는 거지만. 불안해. 꺼질까 봐.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대한 오류였대요. 됐죠? 그래서 회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거예요. 근데 어차피 세법상 분계는 같죠? 맞죠? 이렇게. 예, 여기는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둘 다 감소거든. 여기 자본 감소, 부채 감소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좀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자,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분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자본이 차변에 있는 건 자본의 감소입니다. 됐죠? 자본의 감소. 근데 세법은 이익잉여금이 없죠. 0이니까 예, 우리가 세법은 자본이 감소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럼 자본을 세법이 늘려줘야 돼요. 대변으로요. 감소시킨 걸 늘려주면 0 되는 거잖아요. 세법상 자본 0.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게 미지급 비용 부채 차이죠? 근데 장부는 부채가 없잖아요. 부채 0. 세법은 부채가 차변에 있으니까 부채 감소. 그럼 당연히 장부는 0, 세법은 부채가 마이너스 20이죠. 감소라는 건. 그렇죠? 부채를 20만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부채를 줄이는 건 차변으로 가야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요거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자, 그러면 딱 봐도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두 줄 나옵니다. 두 줄. 자,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쉬운 건 요거예요. 자산부채 차이는 무조건 마이너스 유보나 플러스 유보잖아요. 맞죠? 그럼 일단 얘는 우리가 부채 감소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그렇죠? 자본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유보죠. 맞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왼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산조정. 맞죠? 그래서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 요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알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차감 조정. 맞죠?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 그래서 차감 조정은 뭐 송금 산입이 될 수도 있고 입금 불산입이 될 수도 있죠. 기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까 중대한 오류였을 때 회사가 이익잉여금 증가시키면 입금 산입 기타 있죠. 맞죠? 여기도 외워주셔야 돼요.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회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면 이때는 송금산입 기타를 무조건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알죠? 요거 시험에 감가상각비 쪽에서 어려우면 얘가 나오면 제일 어려워져요. 감가상각비에서 얘가 나오면.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중